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 일상을 크게 바꿨죠. 민족 최대 명절 추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바꾼 추석 풍경을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코로나 확산으로 환자 보호자들의 면회와 출입이 금지되면서 추석 당일에도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물건만 전달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못 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이제 병실에는 못 올라가고 입구에서 이제 얼굴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선 이렇게 민족 최대 명절에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유튜브로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콩팥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몇 개째 만들고 계세요? 보호자와 환자도 실시간으로 이어줍니다. 가족들은 보고 싶은 마음에 이내 눈물을 흘립니다. 따님분이 많이 사랑한대요. 어머니 우시네. 나도 많이 사랑해. 네. 가슴 아파. 4만 5천 기가 안치돼 있는 광주 영락공원도 예년과 다른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입장 전 손 소독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됐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래실마저 폐쇄되다 보니 추모객들의 아쉬움은 커졌습니다. 현실은 인정을 해야죠. 좀 안타깝긴 해도 방역 조치를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또 따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시립묘지는 추석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를 피해 송묘객들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라진 겁니다. 섭섭한 면은 있지만 어쩌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데 오히려 좀 시체기도 좀 따라주고 정부 시체기도 따라주고 또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집에서 있으라고 아이들은 더 오고 싶겠죠 뭐. 코로나19가 바꾼 새로운 추석 명절 풍경이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고인을 기리는 애틋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길은 원활한 반면 귀경길은 일부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귀성길은 평소보다 10에서 20분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경길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10분이 걸리고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리는 등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경 정체는 내일 새벽에 해소됐다가 오전부터 다시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귀성객이 줄면서 고향은 더욱 허전한 풍경이었을 텐데요.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점차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거대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마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보다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1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보성군 보성읍의 한 마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은 30명 남짓. 그나마 대부분 80대 이상입니다. 전부 다 격진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80이 다 그건 넘으셨어. 저희 집도 80이 넘으셨어.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보성읍의 모습도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해 보성군의 인구는 4만 1천여 명, 20여 년 전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 보성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녹차 수도를 내세우며 관광산업과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역부족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 다시 와서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져요. 이런 지역의 침체를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건설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친 지금은 인구가 3만 2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주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10,000명이 넘고 타 지역에서 전입된 인구는 12,000여 명에 불과해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혁신도시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혁신도시의 성과를,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혁신도시 효과를 낮추는 어떤 그런.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향이 소멸하지 않도록 혁신도시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에서 지역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타 지역을 방문한 뒤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에 대해 전남도는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지역 감염은 지난달 10일 광양에서 2명이 발생한 이후 20일 만으로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돼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완도항에서 제주항을 오가는 실버 크라우드호는 오늘 오전 2시 30분 차량 50여 대와 승객 280여 명을 태우고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기관 고장이 확인되면서 11시간 넘도록 출항이 지연됐습니다. 선사인 한일고속은 승객들에게 운임을 환불 처리한 뒤 다른 배편으로 무임으로 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승객들은 목포 등으로 이동하거나 오후 3시가 돼서야 수리가 완료된 여객선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객선에서 해상으로 뛰어든 50대 남성이 선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완도군 노화도 인근 해상에서 소안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타고 있던 50대 승객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를 발견한 선원에게 구조됐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어제 가족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